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시부모님이 불러서 시댁에 갔는데 시부모님의 얼굴이 잔뜩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 한번 찌푸린 적이 없었던 두 분이었기에 긴장 가득한 얼굴로 제가 소파에 앉았는데요. 시어머님이 단호한 어조로 제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호한테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시댁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실망 가득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말이다. 네가 지우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요? 시부모님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해 보여 순간 제가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이 제 눈을 피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다시 다그치고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구나. 난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우린 지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생각 같아서는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고 싶을 정도야. 평소 따뜻하기만 했던 시어머님의 목소리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는데요.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저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시댁은 잘 사는 편이었고 그에 비해 우리 친정은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했으니까요.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제게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은 친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해 보였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돈 걱정 따위는 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랬기에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가난한 며느리를 쉽게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한참을 고민만 하다가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지호 씨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좀 그렇잖아. 혹시나 지호 씨네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부모님이 반대를 왜 해? 그야 우리 집이랑 지호 씨네 집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야. 다들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 그치만 막상 만나보면 다들 반대한대. 내 친구도 친정이 가난하다고 남자 쪽에서 그렇게나 반대했잖아. 내 친구 남자친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나 반대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맹세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난 지호 씨가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 내가 왜? 지호 씨는 뭘 걱정할 게 없잖아. 하지만 난 그냥 매사 걱정을 달고 살거든. 지호 씨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해본 적 없지? 아니야. 나도 몇 번 해보긴 했어. 나는 말이야. 항상 절박했어. 아르바이트 못하면 유지가 안 됐으니까. 하물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한테 쓴 돈이 많지도 않아. 집이 힘드니까 보태줘야 했거든. 진짜 엄청 효녀였네? 그렇지도 않았어. 그냥 다 짜증만 났으니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난 걸까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사는 내내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미안해. 그런 마음인 줄은 몰랐어. 아니야. 내가 이런 말 꺼낸 이유는 지호 씨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야. 그런 부모님 만나는 것도 엄청난 복이거든. 지금도 봐. 결혼을 하려니까 이 가난이 또 내 발목을 잡잖아?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집은 진짜 괜찮아. 그건 지호 씨 마음이 그런 거지. 지호 씨 부모님 마음은 다를걸? 아무래도 지호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난한 집 딸이라 부담스러워할 게 뻔할걸?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이 가난이 난 너무너무 싫어. 그동안 본 적 없던 제 모습에 남편도 많이 놀란 듯 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다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고 얼마 뒤 시부모님을 만나러 갔지만 역시나 그다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기특하다는 듯이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거든요. 내가 듣자 하니 그동안 알뜰하게 돈도 잘 모았다면서? 아닙니다.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걸요. 아니지. 요즘 젊은 사람들 욜로족이다 뭐다 하면서 돈 쓰고 다니기 바쁘던데 들어보니 그렇게 알뜰하다고 하더구나. 우리 지우만 해도 그래. 맨날 쓰기 바빴지. 돈 모을 줄 모르거든. 아주 기특하구나. 라며 아낌없이 칭찬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마저 낯설기만 했는데요. 아들 앞이라 좋은 엄마인 척 하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부모님은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고 저를 예쁘게만 봐줬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걸 다 양보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정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게 다 맞춰줬으니까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저를 앉혀놓고 시어머님이 대노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지우 말이 사실인 거니? 진짜로 바깥사돈한테 그리 말한 거야? 아, 그게 아버지도 좀 불편하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서 네가 먼저 말을 꺼낸 거라며. 바깥사돈은 신부 입장하고 싶어 하셨잖니. 상견례 때 우리가 다 같이 들었는데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시어머님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말리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너 혹시 창피해서 그런 거니? 아버지가 창피해서? 어머님, 아버님은 제 맘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편하게 산 적이 없었어요. 책을 한 권 사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했고, 그 흔한 학원 한 번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시댁은 너무 잘 사는데, 친정은 못 살아도 너무 못 살아서, 그렇잖아도 눈치가 보이는데, 아버지까지 그런 상황이라 더욱더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릴까 하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널 낳아주신 부모님이잖니. 자식인 네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누가 존중해 주려고 하겠니? 적어도 자식인 너만큼은 사돈 두 분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하지 않겠니? 바깥 사돈 눈이 그리 된 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게 잘못은 아니잖니. 그러다 사고가 난 아버지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을 해도 넌 든든한 백이 되어드려야지. 우린 상견례 날 사돈 두 분 뵙고 두 분 인상이 얼마나 선하던지 맘에 쏙 들었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다. 시어머님이 제 상처를 꼭 집어서 말을 하고 있었기에 결국 제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창피함과 죄송한 마음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숨이 넘어갈 듯 오열을 하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저를 달랬습니다. 우리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해? 사돈 두 분에게 비수를 꽂아놓고 니들이 잘 살 수 있겠니? 그니까 둘이 내려가서 싹싹 빌고 바깥사돈이랑 신부 입장 같이 해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눈물범벅이 된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오래전 트럭 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장거리 배달 일이 들어왔고 일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신나서 트럭을 몰고 나갔는데요. 그날 일을 나갔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의사가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얼마 뒤 깨어나긴 했지만 그 사고 이후 아버지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뒤부터 우리 가족들은 지독한 가난과 마주해야 했고요. 엄마가 일을 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 하루하루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옆집에 쌀을 빌리러 간 적도 있었으니까요.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아버지 원망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내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댁에서 우리 쪽에 다 맞춰주긴 했지만 너무나 없는 살림에 창피한 마음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신부 입장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엄마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신부 입장 말이야. 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요즘 네 아버지랑 엄마랑 시간 날 때마다 엄청 많이 연습하고 있어. 엄마가 너무도 해맑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아버지가 알아서 신부 입장을 안 하겠다고 해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기에 차마 먼저 말을 꺼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요. 엄마, 신부 입장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진짜 큰일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지금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엄마가 다시 해맑게 대답하고 있었기에 제가 불만스레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놀란 듯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너 혹시 아버지랑 신부 입장하기 싫어서 그러니? 싫긴 누가 싫다고 그래. 아니거든? 하면 될 거 아니야. 누가 신부 입장 안 한대? 제가 엄마에게 빽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워낙 컸던 모양으로 안방에 있던 아버지까지 듣게 되었던 것인지 잠시 후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나도 그동안 여간 걱정을 많이 한 게 아니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계속 무릎이 안 좋았잖아. 근데 요즘 들어 통증이 더 심해져서 많이 불편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야. 계속 무릎이 안 좋았어. 내가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했던 것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신부 입장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그 좋은 날 혹시나 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잖니. 요즘 그것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하구나. 그래서 말인데 신부 입장은 네 작은아버지랑 하는 게 어떻겠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당연히 당신이랑 해야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 몸이 이런 걸 어쩌겠어. 아마 사돈 두 분도 이해해 주실 거야. 아버지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아버지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슬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참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시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할게. 그래. 아무래도 내가 결혼식장에 가기도 힘들 것 같다고 잘 좀 말씀드려. 뭐? 그렇다고 딸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겠다는 말이야? 우리 딸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인데 망치면 큰일이잖아. 아버지의 말에 엄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만 참 철이었게도 저는 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남편을 만나서 신부 입장을 작은아버지와 함께 할 거라고 말을 했지만 듣는 내내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숨만 쉬다가 돌아간 남편이 시어머님께 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님 말에 창피한 마음이 들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날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그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집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바람에 가족 모두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날 엄마가 저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물었어요.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그게 사실 시어머님한테 많이 혼났어. 안사돈한테? 나한테 막 실망했다고 하시면서 엄청 혼내셨어. 엄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가득해졌는데요. 상견례 때도 그렇고 두 분이 참 좋은 분들이란 생각이 들더라. 어쩜 그리도 바르시고 배려가 많으신 건지 참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야. 그러게. 사실 그동안 나 아버지 원망 많이 했거든. 근데 어머님 말씀처럼 그게 아버지 잘못은 아니었던 거잖아.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건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딸이 이제 철들었네. 시집보내도 걱정 없겠어. 엄마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신부 입장을 했는데요.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딛는 아버지의 발걸음에 축하해주러 온 하객분들이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시댁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출산을 하게 되면 시부모님이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던 중 드디어 임신이 되었고 가족들 모두가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임신하고 입덧으로 고생하던 어느 날은 엄마가 끓여주던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어서 근처 식당에 가서 먹어봤지만 엄마가 끓여주던 맛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맛이 어찌나 그립던지 결국 재료를 사서 엄마에게 물어물어 남편과 함께 끓여보기도 했지만 역시나 그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댁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입덧으로 인해 대부분의 음식은 시어머님이 준비를 했고 저는 옆에서 거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식탁을 둘러보던 시어머님이 놀란 채 말을 했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가 집에 전을 좀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왔네. 내가 금방 가서 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앉아 있어. 여보, 그럼 내가 다녀올까? 아니야. 그릇에 담아와야 해서 내가 가는 게 나을 거야. 잠깐이면 되니까 다들 앉아 있어. 라며 시어머님이 급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과 시댁이 멀지 않았기에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문 밖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이 급히 문 밖으로 나가다가는 놀라서 외쳤어요. 장인장모님, 언제 오신 거예요? 오셨으면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뭐? 엄마 아버지가 오셨다고? 저도 놀란 채 밖으로 뛰쳐나갔는데요. 시어머님이 두 분에게 다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셨으면 들어오시지. 그냥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딸이 계속 이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 반찬 몇 가지를 해왔는데 여기에 두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 먼 거리로 오셔서는 그냥 가시다니요. 가족들끼리 식사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 분도 가족인데 딸 집에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얼른 같이 들어가시죠. 시어머님이 두 분을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엄마의 손에 반찬을 담은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요. 무엇이 그리도 창피한 것인지 엄마가 자꾸만 반찬을 뒤로 감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내려간다니까 이 무거운 걸 뭐하러 들고 올라왔어. 부모님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기에 제가 간신히 묻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엄마 손에 들려있던 반찬을 받아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꾸만 손을 뒤로 빼더니 조용히 말을 했어요. 예전에 집에서 먹던 순두부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재료도 좋은 걸 넣고 끓인 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그걸 그리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너 혼자 먹던지 해. 엄마가 미안한 듯 제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다 같이 먹으면 되죠. 냄새가 아주 좋은데요. 아닙니다. 재료도 그렇고 두 분 입맛에 안 맞으실 겁니다. 음식은 정성으로 먹는 겁니다.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시어머님의 말에 시아버님이 아버지 팔을 잡고는 식탁으로 안내를 하고 있었고 엄마와 시어머님이 접시에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코끝이 시큰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종일관 부모님을 배려하는 두 분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뒤에도 시부모님은 항상 우리 부모님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엄마가 신선한 채소들을 시댁으로 보내왔는데요. 시어머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모님들께 자랑까지 하고 있었어요. 사연을 듣다 보니 사돈 간에 다투고 원수지는 사연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시부모님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